관리를 사실은 종합병원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의료인도 문제지만 병원에서의 문제들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이게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조금 다 다르겠지만 노년복지연합 노종호 전문가님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대형병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에서도 빅5 들어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빅5요? 예, 빅5요.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빅5 전원, S병원, S병원 뭐 해서 이렇게 그 병원들의 그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관련해갖고 2005년도에 8,400억. 그런데 2012년도에 2조까지 늘어납니다.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약 30% 성장세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005년도 통계 내용들이 잘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병원에 관련해서. 근데 통계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돈 있는 고수익자들이 대형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네. 빅5 병원들 찾아가고 있고. 그럼 고수익자들이 찾아가는 병원에 환자들의 완쾌율과 저소득층이 찾아가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들의 완쾌율들을 봤을 때 빅5들의 병원의 완쾌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치들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빅5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빅5가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 50% 이상이 지방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사회의 재반 비용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되고 있는데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예, 이인철 그래서 변호사님.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뭐 숙박시설에 묵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부족해서 환자방이라고 생겼어요. 환자방. 환자방이요? 환자들을 위한,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환자방이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처가 건축법상 근린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거기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뭐 병원은 수익도 물론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보험료 안 주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다 병원은 다 보험료가 가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중시된다고 생각해요. 예약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아, 그래요? 예. 지금 대학병원 보면 정말 시내 요지에 20층, 30층짜리까지 막 건물 짓고 병원 망한 곳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가 내가 진료를 받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거 진료비 안 낼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 호불호 다 받고 있는데 저거 예약금 예치해놨다가 안 오시면 돌려주겠습니다. 그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아니, 우리 저는요 이거는 반대 의견인 게 저는 의사는 아니고 병원 관계자도 아니지만 중환자들은 꼬박꼬박 일주일 뒤에 오라거나 한 달 뒤에 오라거나 보름 뒤에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근데 일반 분들이 그 담당 의사쌤한테 예약만 막 해놔요. 그렇고 어느 날 우리는 정작 그날 가야 될 시간을 못 빼요. 정말 중환자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 안 보려면 우리 권영차 씨처럼 꼼꼼하게 재테크에 대한 손해보지 않는 걸 찾아서 하는 자기의 주의가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편리한 사람은 사실 많아졌어요. 2위 유료 입퇴원 확인서. 이게 지금 사실 딱 보고 금방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뭐 어떤 거예요, 노종호 전문가님? 저기 어르신들 뭐 많은 병원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실버보험 또 혹은 실비보험 또 실비 실손보험 많이들 들어있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갖고 그 보험금을 타내려면 결국은 입퇴원 확인서 혹은 또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입퇴원 확인서 자체는 진단서와는 틀리게 병명이 적혀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병명 자체가 적혀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10,000원 혹은 그 이상 30,000원 이 사이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역 확인서 자체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무료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또 몇천 원씩 받는 이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사용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군요. 그거는 이제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건 뭐 제도 자체가 일단은 유료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퇴원 확인서 문제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1,000원부터 해서 뭐 3,000원, 5,000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호 전문가님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그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서류 발급하는 비용을 전부 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병원에서 따로 끊을 필요가 없겠죠. 깔끔하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 된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 가는 거죠. 병원이 진단서는 병원이 가는 제가 볼때 그거를 만 원씩 받지 말고 그냥 복사비 20원 정도만 받으세요. 그렇죠. 그 정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관공서나 이런 것 때문에 잔고증명서 항상 발급해드리거든요. 근데 개인한테 부과시키는 비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부분들은 좀 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형 병원의 오해 부르는 수입처 1위 보여주세요. 모이면 큰돈 되는 이 항목의 정체는 잠시 후 대공개. 자, 대형 병원의 오해 부르는 수입처 1위 보여주세요. 1위 선택 진료비. 지금은요 예.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의료보험 도입했을 때 생긴 게 진료. 선택 진료비였는데 지금은 다 필수던데. 병원비 수납하시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선택 진료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던 건 사실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고 또 전문의를 또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더 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 진료비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엑스레이 또 뭐 내지는 이러한 분들, 원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선택 진료이긴 한데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있죠. 네. 필수적이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